예, 유튜브 댓글에 그 하얀 복숭아님의 그 사연이 있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연이 될지 궁금증 문의가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남편은 이혼을 목적으로 둔 외도였고요. 지금은 상간녀 정리했고 저와는 이혼을 요구하는데 저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기에 이혼에 응해 주었습니다. 저와 있으면 마음의 중압감이 죽을 것 같다고 놔달라고 하네요. 이혼 판결까지 약 3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마음 돌리려 회유해도 이미 남편은 모든 결정을 완료한 상태라서 절대 안 변하고요. 저희는 18년 차인데 신혼 초부터 잠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지냈고 성 욕구가 많지 않은 타입이에요. 결혼 초기 때 신음소리 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잠자리만큼은 순종적인 여자가 좋다고 해서 저는 그저 할 줄도 모르지만 그래도 자연스레 나오는 소리마저 참다 보니 잠자리가 참 부끄러운 과정이 됐고 자연스레 가만히 누워있는 목석이 제 모습입니다. 솔직히 저도 재미없고 하기 싫긴 하지만 남편의 사랑 확인을 그걸로 받고 싶어 불만이 쌓여갔고 남편에게 토로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강제 금욕 생활을 한 건 전데 남편이 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바람을 피워 우리 이혼에는 외도는 전혀 연관 없다고 하는 남편이 참 기가 찹니다. 이제는 선생님 강의 듣고 저희의 마지막 히든카드로 나를 잡고 노골적인 잠자리를 요구했고 디데이를 기다리려 합니다. 저도 다른 여자와 살을 섞고 배신을 한 남편을 생각하면 싫습니다. 그래도 이 방법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으로 창피함을 떨치고 신나게 남편과 놀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 마음은 의무방어전입니다. 그동안의 세월, 젊을 때부터 외롭게 만든 점 미안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해준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모들지 못한 사람이라 제 요구에 그저 응해줄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존심도 상하고 깔끔하게 이혼하는 것이 맞나 최후의 잠자리 노력까지 해보는 것이 맞나 진짜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자로 안 보이고 돌봐주고픈 귀여운 동생 느낌이랍니다. 솔직히 안고 싶지도 않답니다. 참, 그리고 저희 부부는 섹스만 없지 모든 것이 나름 갖추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이해, 도와줌 등 오죽하면 주변의 몇몇 지인들이 다 놀랍니다. 니들이 왜? 상간녀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면 미부녀였는데 성격이 저와는 다르게 얌전한 스타일이고 동갑이고 잠자리 모습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게 가만히 있었다고 말해줬어요. 정황상 그 여자도 외도가 처음인지 대바라진 느낌이 없었지만 남편한테 그런 표현은 안 했어요. 그냥 미친 불려우라고 종알거리는 저와는 달리 말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10달을 만났는데 섹스도 가끔 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고 저만 위해줬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죽도록 제게 우리 가정에 헌신하고 방전되기 일보 직전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 이혼으로서 도망친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자기가 좋아서 다 챙겨줘 놓고 독립적인 나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의존적이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와서 자기 힘들다고 버린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까지 용량 이상까지 에너지 쓰라고 강요했냐고 하니까 그런 말은 안 했어도 제가 분위기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고 너 때문에 재회는 절대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을 제가 바보처럼 여전히 사랑해서 헤어지기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잠자리까지 해봐야 할까요? 아님 지친 남편을 위해 이대로 놓는 것이 좋을까요? 자, 질문이 2개죠. 예. 노골적인 잠자리 요구가 도움이 되느냐, 예. 그리고 남편을 놓는 것이 맞을까요? 예. 일단 뭐 결혼 생활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예. 뭐 말씀을 들어봐도 남편분이 성향을 뭐 분석하지 않아도 예. 뭐 남편이 쉬는 소리도 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잠자리 순종적인 여자가 좋다, 뭐 그리고 뭐 사랑 확인을 그걸로 하고 싶었는데 뭐 못했다, 뭐 오죽했으면 진짜 신나게 남편과 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좀 상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뭐 아내분 말씀이 뭐 이혼 목적 외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우연찮게 여자가 있었다. 예. 뭐 이걸 외도다, 뭐 뒤에서 뒤져보면 여자가 나올 것이다, 뭐 의미 없어요. 아. 예. 예. 뭐 이혼하고 싶은데 여자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 그쵸? 그렇죠? 네.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 여자 쉽게 만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뭐 외도하는데 뭐 죄책감이 있겠어, 그죠? 예. 그래서 발생한 외도가 맞고. 네네.
자, 근데 남편분이 지금 상간녀를 정리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리됐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쪽도 유부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네. 판결까지 3달 남았다고 하시는데 네. 합의 이혼서 내신 것 같고 3달 남았다는 거 보니까 아직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섹스만 없지 니들이 왜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네, 이제 네. 괜찮은 부부였다 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자, 남편 성향을 좀 볼게요. 남편이 이제 저만 위해주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신소리도 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잠자리에서 순종적인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내분께서 독립적인 나를 왜 이렇게 의존적으로 만들었어 이런 얘기 하셨죠. 네. 예, 이게 통제형 관계 중독이에요. 아니, 잠깐만 이게 네. 그 남편분이 통제형 관계 중독이라는 네, 네. 말씀이시죠? 네, 통제형 관계 중독이에요. 근데요, 예. 통제를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사셨어야 됐는데 아. 아내분이 기가 세. 아.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입을 벌려가지고 팍 먹을 만한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남편분 네. 입장에서 너무 큰 물고기 먹으려고 애쓰다가 배터리 빠져서 방전 내신 거야. 남편분께서? 음. 근데 여기 그 어느 부분에서 아내분이 세시다고 느끼셨어요? 아니 원래 독립적이었던 나를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원래 독립적이었다라는 것도 느꼈고 뭐 자기는 뭐 노골적인 잠자리를 해보고 싶다 신나게 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참으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중압감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나는 놔줘라 얘기하잖아요. 예. 보통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더 좀 약해요. 원래가. 그래요? 아니 둘이 살다가 예. 힘든 쪽에서 이혼해요 먼저 얘기하잖아. 그렇잖아. 이혼하자는 쪽이 약한 거구나. 예, 그럼요. 예. 힘들어서. 이게 둘이 살다가 그냥 치고받고 맨날 뭐 입탄전 하더라도 예. 버티고 살만한 사람 이혼하자는 얘기 안 한다고. 아, 예. 맞네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남편은 지금 이혼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약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약한 사람은 의존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런 통제형 관계 중독자 있는 사람은 약간 의존 거부증이 있어요. 의존 거부증이 있는데 통제를 하려고 그래? 네. 그럼 배터리가 쉽게 더 빠지죠. 의존도 할 수 있어야 내가 좀 편하고 쉬는데 의존도 못 하는데 내가 아내를 통제를 하고 살려고 해? 헌신적이야? 그래서 이거 헌신적인 남자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결과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헌신적인 남자가도 그렇게 통제하는 거라고. 네. 그 통제를 해, 그럼 배터리가 쉽게 빠지죠. 지금 남편한테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은 지금 2개 크게, 첫 번째 공황장애 의심해 볼 만하고요. 예. 왜 공황장애를 의심하? 뭐 중압감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예. 예.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아내분이 잡아도 안 돼요. 음. 예, 그냥 빨리 이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예. 아니면 그냥 버티고 사시든가. 아내분께서. 예. 일단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우울증이 좀 의심되죠. 남편분의 우울증. 예. 우울증이 기존에 있었는데 아내분이 눈치를 못 챈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남편분의 사업을 하신다 보니까 사업 백그라운드 일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예, 일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 관계 내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사망이 있으신지,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직전에 터지는 게 아니라 몇 년 쌓여서 터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 사망, 네. 또 주변 지인의 사망, 예. 또 이제 일적으로 어떤지 이런 걸 배경을 보시면 아, 이 사람 우울증 왔구나라는 걸 챙겨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이 좀 보호자가 돼주셔야 돼요. 부모님처럼. 예, 예. 자, 근데 아내분 성격 볼게요. 네. 자, 아내분 성격에 저 독립적입니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맞아요, 독립적이세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에 내가 이혼도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 이게 독립적인 사람이니까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네. 남편 없어도. 네, 남편 없어도 내가 너 사랑해. 정도. 하지만 내가 널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혼해 줄 수도 있어. 네, 이 정도 얘기 나오면 그만큼 독립적이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근데 아내분이 더 독립적인데 네.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 독립적인 분인데 아내분이 의존적으로 사시고 남편이 통제를 하면서 살아? 거꾸로 뒤집히고 산 거지. 이분들은 남편이 의존적이고 아내가 남편을 통제하고 보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남편은 아들, 아내는 엄마. 예. 근데 이 지금 두 분은 남편은 아빠, 아내는 딸 이렇게 사신 거라고. 거꾸로. 거꾸로. 네. 그러니까 남편 배터리가 팍 빠져버린 거죠. 아들 노릇해야 될 사람이 아빠 노릇하고 있었으니 뭐. 그 저기 뭐지? 선생님 그러면요. 네. 이 아까
남편분이 통제형 관계 중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통제형 관계 중독은 네. 왜 생기는 건가요? 아, 왜 생기냐? 네네. 이제 결핍이 일단 커요. 예. 결핍이 큰데 내가 사랑받고 싶은 자신감이 없어. 아, 그러면은 내가 딱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딱 잡아가지고 내 옆에 딱 붙여놓는 거야. 예. 그러면은 통제형 관계 중독에 상반되는 관계 중독이 또 있죠. 복종형. 아, 복종형. 예. 그럼 복종형은 또 뭔가요? 차이점이? 복종형은 날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지. 통제형은 너 떠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거고. 예. 그래서 통제형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헌신적이세요. 네. 통제형이 강하신 분들이 헌신적이다? 네. 그래서 헌신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연애 때 무지하게 헌신적인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의처증 생긴다. 아니 근데 통제형이신 분들이 네. 왜 헌신적이죠? 그 헌신이라는 게 사실 통제라고. 헌신이 어떻게 통제가 돼요? 그게 통제예요. 통제 심리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래. 네네. 그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네. 자 자기 밥 먹자고 내가 떠줄게 하고 막 먹여준다고.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분 편하게 입만 벌리고 있죠. 이 아내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독립적인 나를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여주면서 이 사람 무능하게 만드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통제하고 이제 헌신으로 보이고 그게 또 상대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네네네. 이게 이 아내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원래 독립적인데 남편을 만나서 의존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의도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요. 근데 그 전 영상에서 선생님이 여자가 이렇게 오르가즘을 잘 느끼고 막 조금 약간 창녀 같고 네네. 예, 그런 여자를 남자들은 다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다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네. 근데 이분은 왜 이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통제형이라서 그래요. 통제형 관계 중독이 있는 남성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여자가 나무처럼 이렇게 있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통제라는 게 네. 지금 내가 떠나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꽉 쥐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떠나가지 마 하고 꽉 쥐고 있는 거거든. 네. 그리고 상대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헌신이나 행동으로. 예. 자, 근데 예. 아내가 예를 들어 성행위를 할 때 막 심술을 과격하게 내고 막 야하게 보이고 적극적으로 성행을 요구하고 이래. 네. 이 사람은 언제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불안감이 생기잖아. 아, 여자가 야하니까? 누구라도 내 아내한테 접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야한 여자를 무조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남자들이. 사실 이래서 이런 남편분은요, 사실 예. 그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좀 제가 봐도 조금. 힘도 약한데 통제를 하면서 살려고 그래? 아, 힘이 약하면 의존을 하고 살든가. 네. 이 힘이라는 게 육체적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멘탈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자존감의 파워가 이렇게 약하신 분이 의존을 하고 사셔야지 통제를 하고 살려고 그래. 이거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시는 거라고요. 남편분께서. 네, 남편분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상대를 통제를 해야 되니까 상대를 너 신음소리도 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하는 대로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아내분께서 네. 마지막으로 신나게 재밌게 섹스를 해보고 싶다고 그런 시도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네. 이 시도는 소용이 없나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네네. 노골적인 잠자리 요구가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이혼 요구를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예,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건 남편분이 이미 배터리 빠져 계시고요. 예. 아내분이 기가 더 센 경우라서 노골적인 잠자리 요구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남편을 좀 아들처럼 좀 본인이 품어줄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 아들처럼 품어준다. 예. 어떻게 아들처럼 품어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했던 걸 똑같이 따라해서 18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해왔던 행동을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면 회복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결혼 생활 18년 동안 남편이 예. 자기한테 아내분한테 헌신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거꾸로 해주세요. 남편분한테. 네. 18년 동안 받은 거를 다시 되갚아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이거 잠자리 요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잠자리는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네. 남편분이나 아내분께서 선생님한테 외도 상담을 오시면 네. 이혼을 안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도움 되죠. 예. 그러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내분께서 오시는 게 좋나요? 남편분께서 오시는 게 좋나요? 남편분이 오겠습니까? 만약에 남편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남편분이 온다고 한다면 이혼을 안 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겠죠.
예, 그러면 상담할 것도 없는 거야지 뭐. 그럼 아내분께서 오시면 이혼을 안 하실 수도 있나요? 그럼요. 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돌려놔야지. 그 몇 프로나 되나요? 확률이? 모르죠, 그거. 아, 해봐야 하는 거지. 해봐요. 예. 만나서 상담해보셔야 만나서 해봐야 아는 거죠. 예. 이 별별 케이스 다 있어요. 살려고 오시는 분, 처음에 좀 남편 무조건 살래요라고 이제 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한 번 상담받고 가서 이혼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 왜냐면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멘탈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졌어. 힘이 세진 상태에서 내가 산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내가 굳이 얘랑 왜 살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예. 있고 또 이제 이분이 또 멘탈이 올라가서 남편분의 어떤 결핍, 뭐 통제형 관계중독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을 기르셔서 네. 정말 이혼을 안 하게 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다행히 그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네네네.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한테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 희망이 조금 있어요. 아, 이분은요? 예, 예. 이 희망이 조금 있어요. 예. 이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복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통제형 관계 중독자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또 복종 관계 중독자가 돼요. 그러면 아내분은 남편분이 느끼시기에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져야 돼요. 네. 그러면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이분. 자, 질문 두 가지 나왔습니다. 예. 노골적인 잠재력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남편분이 그 남자로서의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남성성을 요구를 하게 되면 남편분은 더 튀어나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남성성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네. 남편분이랑 살려면 성욕을 내려놓고 사셔야 됩니다. 예. 아들하고 섹스하는 엄마 어딨어? 예. 살려면 이제 아들처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 남편을 아들처럼 좀 생각하셔서 18년 동안 남편이 나한테 해줬던 거를 앞으로 18년 동안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남편분에게. 남편분이 어떻게 착하게 하고 어떻게 헌신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럼 18년 뒤에 남편이 굉장히 의존적으로 바꾸게 만들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의존성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 생각 목적을 가지고 엄마 노릇을 많이 해줘야 돼. 예, 하지만 이제 섹스는 안 되겠지. 왜 남편이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 남편분의 이 통제하는 행위가 본인의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만의 이제 방법이거든? 네. 그러면 이 지금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이 큰 사람인데 이분하고 섹스를 요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남편을 놓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 남편이 놓는 것이 맞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정답은 없다. 네, 정답은 없다. 내가 놓는 게 맞다 생각하면 놓으시면 되고요.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시면 돼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그 뒷감당은 다 본인의 몫이다. 예. 네. 내가 뭐 데리고 살든, 네, 아니면은 뭐 이혼을 하든, 아니면 뭐 진짜 아예 몰라 나도 바람 한번 필래 이러든 어떤 뒷감당은 다 각자의 몫이다. 예.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든 해결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더보기란에 저희 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이쪽으로 문자나 카톡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네. 모쪼록 어느 방향으로든 이분께서 행복해지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분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엄마 하셔야 됩니다. 남편분은 누구? 아내분의 누구? 아들. 네. 나는 누구? 엄마.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통제와 관계 복종 패턴을 완전히 100% 뒤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두 분 화합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